소급 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하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실시하라! 네, 오늘 정의당과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 상인단체와 함께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공동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주요 인사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대표단과 의원단 먼저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네, 옆에 강은미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박인숙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응호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진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의원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심상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배진교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호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장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윤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당에서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호성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인단체 임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석창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께서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개인 사정상 참석 못하셨다는 말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국민 살림살이에 정부 여당 왜 이리 무책임합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만나면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작년 전국 음식점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9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카페와 식당 등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했습니다. 여행사의 경우는 무려 전체의 2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겨우 버티는 수준입니다. 숙박업과 음식점의 경우 총 대출금이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빚내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두기 지침을 내리고 영업을 제한하는 점은 당사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생계가 끊기는 일은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함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이 코로나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담해서는 안 된다. 평등하고 정의롭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온 이유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라면 이전에 없었던 전향적인 방식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감염병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본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소급 보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있는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코로나 피해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즉시 제정해야 합니다. 기득권에서 배제되어 코로나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반대편에서는 금융권은 40조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플랫폼 자본, 통신 3사 등은 유례없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가 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헌법 119조 2항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 헌법 정신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헌법 정신에 기초한 재난연대세 입법도 즉각 제정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과 함께 코로나로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백신 접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성과에 취하고 정치적 활용에만 눈이 멀어 백신 정책에 실패했습니다. 백신 확보와 백신 접종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아울러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자영업자들 죽이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상인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70% 이상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37%가 넘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빚과 한숨뿐입니다.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9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희생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전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자영업자는 역대 최장기간인 2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노동자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방역을 위해 국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손실을 계속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손실보상법으로는 안 됩니다. 지속되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있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골물대로 골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그 위에 반창고만 덮는 꼴입니다. 상처난 환부를 치료함과 동시에 앞으로 입을 상처를 대비해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 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출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시간은 2달 남짓이었지만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전쟁인 국민들에게는 하루가 10달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4월 국회에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고 소급 적용이 포함된 손실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면인데 양쪽을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급 적용하라는 뒤집어서 흰색으로. 네, 한번 뒤집어 주시오. 소급 적용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실시하라. 실시하라. 네, 피켓 잘 맞춰주세요. 네, 대표님 피켓 하나. 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실시하라. 뒤집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하라. 개정하라. 네, 다음은 오늘 공동기자회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 이현영입니다. 제가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볼링장 현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볼링장은 전국 1,300여 개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그중에 50%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첫 번째 집합금지를 2주 당했고요. 12월 8일에서 1월 16일까지 1.5개월의 집합금지, 총 작년 한 해 동안 2개월 동안의 집합금지를 당했습니다. 저희 볼링장은 임대료만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간에도 임대료, 관리비 등 독촉에 신음하는 전국 실내 체육시설 수만 명 사업자 여러분들, 죽을 때 죽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고 이 악물고 이겨 나가 봅시다. 실내 체육시설 수만 명의 사업주들은 비통함, 절망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비정한 현실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버린 마음과 천근만근 같은 몸뚱아리를 이끌고 밥 한 숟가락이라도 얻어먹어 볼 요량으로 오늘도 황량해질 게 뻔한 사업장 문을 열며 정부와 방역 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손실보상제 서급 적용 반드시 법제화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국가, 국민들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실내체육시설 수만 명의 사업주와 그 종업원들, 그 가족들은 이보다 더 혹독하고 암담한 상황에 치닫으며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북미 유럽 여러 국가들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봉쇄령 발동과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정부 주도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이 지나도록 집합금지,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임대료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작 소상공인 사업장의 임대인이 자발적 임대료 감면 시 감면액의 70%를 세제 혜택 준다는 것뿐입니다. 집합금지, 집합 제한을 소상공인만 당했습니까? 집합금지, 집합 제한의 경제적 피해를 소상공인만 입었습니까?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규모에 불구하고 중소자영업자 모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인데 어찌하여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인지,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규모에 불문하고 집합금지, 집합 제한을 당한 모든 중소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집합금지, 집합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은 사회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할 분명한 사회적 비용일 것인데 그 비용 부담을 왜 중소자영업자만이 독박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는 법안입니다. 1.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 즉각 시행해 주십시오. 정세균 전 총리는 금년 3월경 적용 예정이었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존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인 신규 확진자 수 200명대 이내로 떨어질 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과연 어떤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정해진 것인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그 모든 것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보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 800명 이내인 경우에는 실내 체육시설은 정상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안과 개편된 거리두기 안 간의 어떤 차이가 있길래 시행 시기를 미루며 우리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할 뿐 방역 협조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우리한테 고통과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는데 그 이유란 것이 신규 확진자 증가, 4차 대유행이 임박하다는 것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 전 국민이 정부 발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실질적 이유를 해명해 주십시오.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적용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그나마 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끝도 없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연장으로 손실 규모를 키워나갈 것입니까?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실내체육시설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줄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살 수 있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고맙습니다. 구호 하나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하라. 네, 피켓을 뒤집어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실시하라. 네, 다음 발언은 정의당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이 포함된 법안을 심상정 국회의원과 배진규 국회의원 두 분이 발의하셨는데요. 오늘은 대표에서 심상정 국회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9월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민생과 방역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통제 방역에 맞물려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유서를 써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당연히 국가의 코로나 통제 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 이행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말끝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은 화수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쓴 재정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 결과 작년 대한민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고 반면에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명목 GDP를 넘어섰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탓에 국가는 가장 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장 가난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코로나19 민생에 가장 인색한 국가였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같은 선거공항은 패스트트랙으로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일방적인 통제 방역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4차 유행을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것에 앞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최우선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 양당이 4월 임시국회 안에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특단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국회 코로나 특위를 구성해서 11개 상임위로 분산돼 있는 코로나 관련 법안들을 다 모아서 내실 있는 책임 있는 그런 코로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호 한번 다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실시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실시하라. 네, 피켓을 돌려주십시오. 코로나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하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하라. 네, 이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